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여기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정남희 이사님, 이혁희 팀장님. 오늘 중요한 연말 모임 행사로 지금 못 오셔서 오늘 연말 송년회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아무도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인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서종군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그리고 여전히 바쁜 우리 박상영 주임님. 두 기관의 후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음료를 마실 때마다 늘 이 음료도 제공해 주시는 거라서. 그러시군요. 대관도 해주시고 이 공간이라 잘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촬영비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 대표님 대체 어떤 백그라운드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컴퓨터도 전공하시고 생물 쪽도 전공하셨다고 그랬고, 뭐 그게 쉬운가 보죠? 두 개를 다 하는 게. 그리고 또 아까 가르치는 일도 하신다라고 살짝 들은 것 같아서 본인 백그라운드랑 어떻게 회사를 만드시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저는 지금도 어디 처음 제가 소개하는 자리에 가서 말씀드릴 때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과 헬스케어를 다 전공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융합하는 게 제 전체 커리어에 녹아 있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저는 공대에 나왔는데 공대에서 전공은 원래는 컴퓨터공학이었는데요. 학부 2학년 때부터 생명과학과 같이 복수 전공하면서 이제 두 개를 같이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학사를 2개 그렇게 받았고 대학원 가가지고는 이제 생물정보학 혹은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포바이오틱스라고 좀 다른 건가요? 바이오인포메틱스라고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로 이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든 요즘에 인공지능이든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뭔가 이제 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그런 걸로 이제 박사를 했었고 이후에 제가 연구를 하고 제가 대기업의 팀장도 잠깐 했었고요. 이런 분야의 신사업을 만드는 헬스케어 관련. 유전체 관련 신사업을 하는 팀을 제가 맡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 제가 아까 학교에 성균관대학교에 또 디지털 헬스 학과가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학과라는 과가 있나요? 풀네임은요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 헬스학과인데요. 삼성서울병원 내에 있습니다. 병원이 이제 연계가 돼 있으니까 산학처럼. 거기서 이제 초빙 교수로 학생들도 수업도 가끔 하고 있고요. 그분들 이런 전반적인 IT와 헬스케어를 융합해서 어떤 혁신을 만들어 보는 게 제 어떤 제 인생의 업의 목표이고. 잠깐만요. 그 업의 목표가 되신 게 언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시고 나서는 직장이나 이런 일은 어떤 경험을 하셨길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박사학위 하고는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연구 교수라고 하는 걸 하면서 신약 개발 같은 걸 좀 했는데요. 할 때도 그냥 실험도 하면서 나중에 질문하실 알파폴드 질문하실 텐데 단백질 신약 만드는 그런 걸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연구를 했었고 제가 KT에서 팀장을 했었는데 KT? 네, KT 아시는 KT 또 계셨군요. 네, KT에서 헬스케어 신사업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그전에 3빌리언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유전체 그래서 또 투자도 분석해서 암 환자 진단하는 그런 서비스 만드는 것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잠깐만 그것도 조금 밝혀주시죠. 그거 밝힐 때 저는 보통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그다음 스텝은 창업을 하시거든요, 직접. 저는 이제 근데 창업이 아니라 이런 일들로 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하셨다 오셨는지와. 제가 지금 제 직함은 3가지인데요. 한 가지가 오늘 제가 나와 있는 DHB의 대표 있고 아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성대 초빙 교수가 있고 한 가지가 제 1인 연구소라고 하는 곳의 연구소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뭘 하시는 게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쉽게 말하면 연구하는 건데 공부하고 책도 쓰고 어디 가서 강연도 하고 칼럼 쓰고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것도 하고 등등 해가지고 이 분야 전체를 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좀 더 크게 판을 키우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봐서 그런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 자체를 제가 한국에서 거의 처음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책도 몇 권 썼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에반젤리스트예요. 이해가 되네요. 이제 그럼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으니까 결국 대표님이 하시게 될 일이 당연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를 만들어서 이런 스타트업 관련된 거를 확산시키는 일로.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엔젤 투자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엔젤 투자도 하고 뭐 스타트업 멘토링도 하고 어디 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뷰노라고 혹시 아시나요? 잘 알죠. 출연했었습니다. 네, 뷰노도 제가 지금도 어드바이저이고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개인 DH 만들기 전에 퓨처 플레이가 투자 맞습니다. 퓨처 플레이하고 본엔젤스가 투자했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저도 했었고. 그 정지훈 교수님 아시죠? 정 교수님도 보시면 이제 원래 의사이시고 IT 전문가시면서 정 교수님도 1년 일을 하시고 아주 옛날에 오래됐네요. 또 김치원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잘 모릅니다. 저희 분야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시고 맥킨지 계시다가 지금은 병원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예를 들면 눔 같은 곳에 원래 어드바이징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 세 명이 이제 이 바닥에서 자기 브랜드와 이름을 가지고서 되게 비슷한 일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되게 친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때는 같이 이렇게 협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약간 선의의 경쟁자로 했었는데 이렇게 할 바에 그냥 같이 간판 걸고 합시다. 하는 게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먼저 제안을 드린 거였었고요. 그렇게 세 명이서 코파운딩 한 게 지금 DHP.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정지훈 교수님도 파트너시고 김치원 원장님도 저희 한국에 그러니까 거의 그러네요. 저도 저희 역시 죄송합니다. 저희 사전 준비가 늘 그러니까 우리 부족해가지고 저야 원래 부족한 게 다 저는 이게 아니에요. 송 대표님이 왜 이렇게 부족하세요?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대표님만 알고 다른 분들하고 아까 그 뭐 정준 교수님도 너무 유명하시고 노래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치원 원장님도 제가 알기로도 저도 그 블로그랑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의학과 투자를 같이 하면서 그걸 컨설팅적으로까지 얘기하고 그 글이랑은 되게 많이 쓰시고 책도 몇 권 내시고 그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 다 이미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시네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보통은 싸우시는데. 아까 얘기는 닭싸움도 많이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선의의 싸움도 좀 하시고.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표님 표정이 정말 예술이에요. 정말 대표님은 매력적인 가식적이라는 건가요? 왜 안 좋게 얘기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표정이나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투자하신 분이나 이런 분의 표정으로는 정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느낀 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해오셨던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투자로 보는 관점하고는 다르게 계속 말씀하시는구나가 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근데 약간 뭐냐면 이런 분들이 보통 강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강한 게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강한 거는 참 숨겨져 있는 것 같고 부드러움이 딱 이렇게 나오면서 아직 외부 LP가 없어가지고 압박을 덜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 취미가 격투기입니다. 승부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헬스케어 하신 몸이라니까요. 그렇군요. 취미를 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대표님 이제 백그라운드를 들어보니 아까 정말 말씀하신 IT와 어떻게 보면 뭐 의료 혹은 뭐 헬스케어 이 영역을 두 가지 다 지금 접목해서 하고 계신 거고 그거에 이제 큰 시장이 우리 모두가 크다고 했지만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니콘이 나오거나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요즘 최근에 뭐 뉴스도 됐고 저희가 이 쫄트가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지 못하고 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AI 막 했을 때는 저희가 AI 주간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두세 달 동안 AI 관련된 분들만 뭐 이미 오래됐네요. 한 2년 전에 막 모셨었고요. 그때 뭐 이제 알파고 나오면서 그랬고 뭐 사실 뭐 올 그 상반기에서 하반기를 넘어오면서는 블록체인 관련된 팀만 또 한 3개월 넘게 계속 모시고 했었는데요. 그 아까 이제 신약 개발 얘기까지 잠깐 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이제 디지털에서 부가가치가 나오고 하려면 AI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접한 뉴스에서는 역시나 그 구글이 인수한 그 딥마인드에서 알파고의 뭐 의학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어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뭐 가설 검증이나 새로운 아이데이션 하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뭐 그 일반 그동안 이제 의료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탁월한 성과를 낸다는 데들보다도 훨씬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문가시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실제로 어떤 디지털에서 아주 고도화된 부분이 이 부가가치를 확 높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데 많은 오해와 억측이 들어있는 건지 그게 이제 디지털 시장, 디지털 헬스케어 전체 시장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그 전에 그래서 알파폴드가 뭐 하는 건지 저 같은 그것도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이제 일반적인 설명부터 드리면 그 의료 분야에서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 적용되는 여러 분야 중에서 의료 헬스케어 굉장히 큰 분야 엄청 크게 보고 있죠. 뭐 아까 말씀 뷰노 이런 회사도 일부 그런 기능을 하시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뷰노, 루밋 같은 곳이 완전히 의료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제 책 같은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무도 안 봅니다. 여기서 우리만 보고 아무도 안 보고 저희가 요만큼 높여드릴 거기 때문에 책을 얘기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좋은 일이에요. 최근에 제가 책 낸 게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책을 제가 냈었는데요. 그 분야가 다루는 정말 전문가시네요. 고견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되게 다양한 의료 분야에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알파폴드는 메이저한 그 어플리케이션 사실은 아니고요.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곳은 뭐 뷰노나 루닛이 하고 있는 어떤 원래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데 진단 판단, 엑스레이든 뭐 MRI든 뭐 눈 사진 찍는 거든 피부 사진 찍는 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딥러닝이 판독하는 거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알파폴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사실 이게 좀 설명 복잡한데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백질. 뭐 접힌다 그래서 폴드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너무 짧아서 그 생명과학과 1학년들이 배우는 제일 기본 내용이 뭐냐면 DNA라는 게 있거든요. DNA가 이게 ATGC라고 하는 문자열로 이루어진 뭐 예를 들면 텍스트 파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가타카란 영화를 봤죠. 그게 이제 그게 RNA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되는 걸로. 그게 이제 다시 단백질이 됩니다. DNA가 RNA 되고 단백질이 되는데 단백질의 특징은 뭐냐면 3차원적인 구조를 이렇게 막 꼬여 있습니다. 꼬여가지고 있는데 이 모양을 이 단백질이 어떤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화합물을 만들면 이렇게 약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3차원적 구조가 있다는 건 실험적으로 엄청 많이 해야지만 이걸 결정 구조를 알 수 있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예측해 보겠다고 하는 이제 분야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되게 이제 그 전통적인 예를 들면 딥러닝 이전에 머신러닝을 했듯이 아주 옛날 방식으로 해오던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원리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딥마인드가 딥러닝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근데 이제 저는 전통적인 어떤 방식을 무시하고 딥러닝으로 새로운 갑툭튀로 딥마인드가 나와가지고 전통적인 팀의 이 예측 정확도를 완전히 아주 엄청난 차로 또 이겨버렸다는 게 그건 팩트인가요? 네, 이게 대회 결과가 나왔고요. 그 뭐 이미지넷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요거 단백질 예측하는 것도 대회가 있거든요. 아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생 때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별로 팔로우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막 지금 뉴스 엄청 나와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하여튼 그 대회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1등 했는지 이제 논문 같은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은 그렇게 뭔가 이 IT 기술의 고도화된 IT 기술 혹은 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 저희가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혹은 바이오까지 포함한 영역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부가가치가 높아지거나 성장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부가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는 있는데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일단 저희 투자자들 보기에는 일단 뭐 기업 가치나 혹은 그 분야에 들어가는 펀딩 규모 같은 걸 볼 때 보면 이미 미국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헬스케어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이제 해마다 그 통계를 보면 해마다 기록 경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펀드 규모든 건수든 개별 건당 평균 투자 규모든 완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구글 GV입니다. 구글 벤처스에서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는 펀드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면 미국에서는 유니콘들이 나오고 있죠. 아니면 상장사로 돼가지고 되게 유의미한,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환자한테 혹은 뭐 의사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여서 네. 저희가 그런 걸 지금 증명하고 같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가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참 그 딥마인드 네. 그 팀이 앞으로 또 어떤 어떻게 문제에 도전하는가가 굉장히 궁금하긴 그러니까 하네요.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면서 저도 사실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전문 수준은 전혀 없지만 맨날 기사랑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의 관점에서 볼 때 얘기했던 게 알파고가 나오면서 나중에 알파고, 결국 알파제로. 예. 알파고 네. 마스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파고 마스터가 기보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보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세돌이 이겼던 그 알파고를 거의 뭐 99승, 99대 1 정도로 이기는 정도 수준이 됐는데 다시 그 99대 1로 이기는 알파고 마스터를 이긴 게 말씀하신 알파제로. 그래서 알파제로는 인간의 기보를 주입하지 않고 그냥 바둑을 그 게임으로 연구하게 해서 했더니 이기더라.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진 모르겠지만 이 알파폴드라는 것도 기존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약 개발이나 단백질에 관련되지 않은 어떤 걸로 하는 부분을 뭐 혁신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그냥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도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막 엑스레이를 분석한다든지 네. 뭐 MRI 분석한다 하는 것들도 이미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딥러닝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제가 또 이거저거 호기심이 많아서 이 질문도 또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온 김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로 미국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너무 그 뭐랄까 CEO의 창업 스토리도 멋지고 네. 했던 테라노스의 케이티 홈즈인가요? 그 분이 어쨌거나 약간 뭐랄까 엘리자베스 홈즈. 네, 엘리자베스 홈즈 그 뭐 사기 혹은 뭐 거기 완전 사기죠. 네. 완전 사기로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사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송영 대표님도 말하셨는데 기존 VC 입장에서도 혹은 투자자나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IT 분야 내에서도 되게 전문 분야이자 독특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야 이거 신약 개발이 되게 잘하는 팀이고 좋은데래라고 하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테라노스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 분야, 헬스케어 분야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 얼마나 정확하다, 혹은 이제 이게 유의미한 어떤 의학적인 베네핏을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에비던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대 의학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해서 근거 중심 의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새로운 실험 기법을 개발했다, 뭐 진단법을 개발했다, 뭐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잘 워킹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 근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혹은 근거를 보고 아 이게 정말로 이게 있다, 기술이 있다, 혹은 이게 정말로 정확하다는 걸 판단을 해야 하는데 테라노스는 모든 게 비밀이었죠. 최근에 이제 배드블러드라고 하는 그 아마 내부 고발자가 쓴 그 책을 보면 그 CEO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직원들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랐던 그런 이상한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설하면 이렇게 계약서에 엄청 가혹한 조항을 써가지고 약간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이상한 기업 구조를 만들어서 되게 기형적으로 커간 건데. 신비주의네요, 신비주의. 네, 완전 신비주의 스텔스 모드였죠. 그래서 거기 투자한 VC도 보면 헬스케어 아무도 모르는 곳들이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워낙 막 유명한 데도 뭐 아마 세콰이어인가도 있었고 되게 큰. 세콰이어 같은 데 안 들어갔을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실리콘밸리에서 꽤 유명하다는 가장 탑 펀드 수준의 VC들이 분명히 참여했던 건 사실인 거잖아요. 주로 IT 투자하는 곳들이 들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펀드는 거의 안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실리콘밸리 제가 스탠포드 잠깐 있어가지고 약간 네트워크 있어가지고요. 그 터지기 전에도 아름아름 들었던 것들을 이제 기억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거기가. 사람이 자꾸 그만둔다. 뭔가 좀 그리고 누구도 다 컴플리트 픽처를 모른다.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로 워킹하는지 누구도 본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아주 크게 터지기 전에도 그 암암리에 그런 얘기들은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 많이 눈치를 좀 채고 있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아는 분야에 투자하고 정말로 워킹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잘 보시고 또 이제 사실은 이게 정말로 이게
그 기밀 데이터들을 VC가 얼마나 그 데이터 까볼 수 있는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약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우리 2부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네. 대표님께서 하시는 방송, 인터넷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인터넷 네. 방송 얘기를 좀 하고 이거 편집할 때 이 그 URL이나 그 채널 이름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저희가 네. 한번 넣어드리는데. 자, 예. 근데 경쟁사를 우리가 키워주는 거 아닌가요? 경쟁 방송을 이렇게. 키워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뭐 저희 뭐 네. 우리보다 더 불세가 더 예를 들면 훨씬 더 잘하고 있고. 네네네. 네, 맞아요. 그거 하신다고 그러는데. 헬스케어에는 아마 네. 굉장히 유익한 방송으로 보이는데. 두 분이 하시는 것처럼 저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대해서만 그냥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름이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터뷰라고 해서 그냥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터뷰라고. 헬스인? 네, 헬스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오, 그냥. 헬스인. 헬스인이라고 좋네요.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업계의 주로 창업가들이나 뭐 투자가 아직까지 VC 분들은 못 불렀지만 뭐 혁신가 분들을 불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거의 1시간만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찍습니다. 한 번에 찍는데 2시간을.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엔 저희는 약간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별로 저희 전문적인 것처럼 하다가 그냥 끝나죠. 하려고 그러다가 아유 힘드네요. 그렇게 하는데 네. 2시간이면 정말 제대로 네. 2시간을 벌써 몇 개를 찍었다고 들었는데요. 좀 네. 소개해 주신다면. 3개 찍었고요. 지금 다음 주에 4번째 찍는데 그러니까 저랑 이제 그 신재원 대표님이라고 저희 DHP 파트너 중에 한 분이시고 지금 원래 이제 열라유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앱을 만드셨던 지금 의사 선생님이시고 원래 가정학과 전문이신데 또 MBC에서 의학 전문 기자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창업가로 변신하신 분인데 거의 투자도 하셨나요? 우리 열라유에? 열라유의 창업가 아니요 우리 대표님. 저는 저도 조금 엔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두 명이서 진행을 하고 주로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 모셔가지고 저는 주로 이제 진행자가 의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일반 뭐 신문 기사든 인터뷰를 잘 못하는 좀 더 뎁스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겠죠.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제가 어떻게 구상하게 됐냐면 사석에서 이렇게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술 한잔 하게 되면 너무 재미있고 저희만 듣기에 아까운 얘기들이 되게 많이 맞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네. 저희도 시작할 때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특히 예를 들면 뭐 저희 루닛의 백승욱 대표님 이제 의장님이신데 이렇게 설렁탕 먹다가 이거 너무 이야기 아깝다. 제가 이런 걸 찍어야겠다고 한 것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 건데요. 그래서 좀 이제 그 대표님 본인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 소위 호구조사도 좀 많이 하고 그 기업에 약간 뎁스 있는 내용들, 일반 그냥 기자들이 못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또 저희들이 전문가로서 약간 뷰도 많이 좀 보여드리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 이 분야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돼가지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이 분야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젊은 피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창업가들이, 그러니까 창업되는 횟수가 더 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대학생들인데 이 분야로 들어오고 싶지만 뭔가 이 바닥에 정보를 잘 얻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실질적인 고급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네, 싶다. 그게 고급 정보인지 알아보시면 되게 실력이 있는 건데 하여튼 그냥 완전 일반인이 보시면 좀 지겨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그 관련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그래도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쫄투는 지금 한 9년 가까이 해오고 있고요. 처음에 어렵고 힘들고 방황했던 시기들이 있었으나 한 시즌 2, 시즌 3에 오면서부터는 저희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소개 완전 부러운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원해 주시는, 물론 이게 뭐 아시겠지만 전혀 영리 수단은 전혀 아니고요. 홍 대표님도 저도 그냥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지만 그래도 아시겠지만 촬영 그리고 뭐 여기 앞에 있는 이채석 감독 이런 분들의 일부 비용과 장소와 이런 것들의 비용은 다행히 시즌 2 말미부터는 다 저희는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이셔서 그럴 텐데 그냥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자금 사비타로 합니다 그냥. 그런가요? 저희 팟캐스트 하는 그 스튜디오 하나 빌려가지고 제 개인 장비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가 가난 수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 찍고 또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